미국 FDA가 코비드-19의 혈장 치료를 승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 질병관리본부에서도 혈장 치료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습니다. 그동안 중공 바이러스에 대한 치료법이 명확하게 발표되지 않아 전 세계는 무기력하게 공포감에 휘둘리기만 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미디어는 과학자와 현장의 의사들이 그 효과를 인정해온 하이드록시 관련된 영상은 무차별 삭제해오며 대중이 하이드록시의 존재를 모르게 하도록 여론을 심각하게 왜곡시켜왔고, 대형 미디어에서는 하이드록시의 효과를 부정하는 기사를 쏟아내면서 중공 바이러스는 약도 없는 무서운 병으로 전 세계는 더욱 마스크 착용을 엄격히 해야 한다, 이런 분위기를 조장해왔습니다. 질병관리본부가 이미 실외 마스크 착용은 효과성이 떨어지고 실내에서 착용하는 것이 옳다고 발표했었음에도 이재명의 경기도에서는 실내외 모두 착용하지 않으면 처벌하겠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대중을 통제하려는 정치성이 과학적 객관성을 탄압하는 광기 어린 상황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는 딥스테이트와 같은 편이다, 아니다, 그들과는 적이다, 이런 해석이 분분했습니다. 이건 한국에서만 있는 현실이 아니라 홍콩 시민들도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한국에서처럼 엇갈린 관점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트럼프의 트윗은 공개적으로 딥스테이트를 언급하면서 그들과 자신을 명확히 구분하려는 것이 보입니다. 딥스테이트는 FDA, CDC를 배후에서 컨트롤하고 있고 트럼프의 재선을 방해하기 위해 중공 바이러스에 대한 거짓 정보들을 확산시켰다는 것입니다. 트럼프는 CDC에서 추진하는 중공 바이러스 백신의 수용적인 입장도 다소 보여왔습니다. 하지만 대선은 점차 다가오고 팬데믹을 종료시킬 의학적 방법은 CDC가 시간만 끌 뿐 뭔가 나오고 있지 않고 있다 보니 미국 질병관리본부의 행태에 공개적으로 불신을 드러낸 것이 아닌가 합니다. 자신의 대선을 방해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이드로에 대해서도 정식 치료제로서 승인을 하기 위해 FDA를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일대학의 공공보건역학 교수 하비 박사의 폭스뉴스 인터뷰를 리트윗하며 하이드로킨 홍보에 박차를 가한 것입니다. 딥스테이트라는 세력이 워낙 금전적, 정치적으로 막강하여 트럼프도 눈치를 본 것은 맞아 보입니다. 하지만 감염 초기 환자들에게 하이드록시 투약했을 때 큰 효과를 보이며 전 세계적으로 중공 바이러스의 사망률도 급격히 안정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형 미디어들의 눈 가리고 아웅이 더 이상 먹히지 않게 된 상황도 트럼프에게 좋은 명분이 된 것입니다. 더욱이 고마운 건 러시아가 미국을 조롱하듯 백신 개발을 발표한 상황이기 때문에 트럼프 입장에서는 팬데믹을 종식시키기 위한 결정적 조치를 발표해야 하는 압박을 갖게 된 것도 사실입니다. 이건 국민 생명 또는 전 세계인의 생명과 직관된 예민한 사안이기 때문에 트럼프 입장에서는 충분한 명분이 되었습니다. 푸틴도 트럼프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백신을 성급히 발표했는데 이제는 자국 내에서 하이드로는 대체 왜 안 주느냐, 이런 반대 여론에 몰리게 생겼습니다. 푸틴의 백신도 빌 게이츠의 백신과 비슷한 5G의 시스템을 활용하는 건 아닐까, 이런 의심을 갖게 하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하이드로도 간단히 그리고 획기적으로 사망자를 감소시킬 수 있다는 논리는 결국 중공 폐렴 공포는 이제 끝났어, 이거 통제 가능한 감기 정도야 라는 말을 트럼프가 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트럼프의 이러한 갑작스러운 조치에 딥스테이트를 뿐만 아니라 한국 정부는 스텝이 꼬이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백신을 나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다고 몇 번 말한 것이 이들을 얼마나 안심시켰을까요? 아, 우리 편이구나. 이렇게요. 8월 15일 민주노총의 시위는 아무런 제재도 가하지 않고 반정부 시위에 참여한 국민들만 이잡듯이 팬데믹의 공포를 조장해 전국을 계엄령 수준으로 압제하고 있는데 불과 일주일 후에 트럼프가 찬물을 끼얹은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한국의 감염자 수 증가세가 커진다면 이건 한국 정부의 방역 실패로 비난이 쏟아지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는 언론 탄압과 정치 탄압의 수위를 낮춰야 하는 압박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인들도 하이드록시 효과를 부정해오고 있었기 때문이죠. 이렇게 된다면
8월 15일 반정부 집회의 함정에 빠져든 것은 오히려 문재인 정부를 어물쩡 빠져나가게 하지 못하는 효과를 발휘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에게 모른 척, 안 한 척 하는 게 이들의 주특기이기 때문에 강제 격리되고 탄압받는 정치인, 유튜버들의 고초는 전 국민이 인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도 역시 수익 창출이 중단된 경험이 있고요. 정부가 정광훈 목사를 타겟으로 삼았기 때문에 자칫 트럼프가 정광훈 목사와 사전에 한국 좌파 정부가 파놓은 함정에 역함정을 파놓은 것 같은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정광훈 목사에 대한 호불호를 떠나서 상황이 그렇게 된 것입니다. 오히려 8.15 대규모 집회가 없었으면 7.15 트럼프가 지금과 같은 역공을 딥스테이트에게 퍼부었을 때 한국 정부는 트럼프의 편인 것처럼 스리슬쩍 넘어가 방역 성공의 논리를 쌓았을 수도 있습니다. 슬슬 내빼면서 언론 보도만 컨트롤하면 되기 때문이죠. 결국은 문재인 정부가 악수를 둔 것입니다. 8.15 집회는 예상했지만 트럼프의 돌발 행동은 예상을 못한 것 같습니다. 8월 25일 케이스팩에서는 미국 보수 인사들과 함께 한국의 부정선거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트럼프 선거 캠프는 이제 중공 바이러스를 종식시키고 11월 3일까지 부정선거 방지에만 집중하겠다, 이런 어젠다를 세운 것으로 보입니다. 댄 슈타이더는 사전 온라인 토론 영상에서 한국의 4.15 지방선거는 극좌 세력이 중공을 끌어들여 정권을 훔친 사례다 라고 발언했습니다. 작년 CPEC에 같이 참여했던 정규재는 입장이 더욱 곤란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본인만 빼고 미국까지 한국의 4.15 선거가 부정선거라고 하는 상황이 되었으니까요. 미통당도 미국에서 얼마나 쓰레기로 받겠습니까? garbage로 말이죠. 쓰레기. 공식적인 유튜브 채널에서 극좌 세력이 정권을 훔쳤다라고 한 발언은 이건 문재인 정부를 미국 보수 진영에서는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공감대를 반영한 표현입니다. 대단히 공식적인 표현입니다. 전 세계로 한국의 부정선거가 알려지면 지금 미국의 좌파 딥스테이트들도 문재인 정부를 손절할 수밖에 없어집니다. 끈이 떨어지는 날이 빨라지는 것입니다. 대안 세력이 없지 않느냐? 누군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11월 대선에서 트럼프가 당선되면 문재인 정부는 정말로 탈출구가 없습니다. 그래도 문재인에게 유일한 탈출구, 한 가닥 희망이라고 한다면 위선적 한국인들입니다. 아마 이들은 깨어나지도 않을 것이고 결국 목소리를 내지도 않을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미국이 발언을 해주어도 결국 문재인은 승리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문재인은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